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네. 네, 드디어 소개 시작이군요. 들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펀치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네. 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2부죠 이제. 네. 예, 2부 들어가겠습니다. 2부 주제는 엿보기와 거리두기. 완선 씨 약하다. 아까 쉴 때 하는 것보다 약하다. 그러지 난 마세요. 지금이 더 좋은데요.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 들어갈까요? 예,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권입니다. 예, 수학 교재 만들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네. 치즈볼 네. 먹느라 바쁜. 네, 배고파서 그냥 회사 끝나고 오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네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원이고요 자팍다식하고요. 그냥 넓고 얕게 아는. 그래서 넓고 얕게 하는 걸로 그냥 이제 좀 여기 껴볼까 네.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상 씨. 저는 직업이 없습니다. 소설가. 멋있다. 예, 번역가. 소설가, 번역가, 만화 예. 스토리 작가. 소설가 이건 번역가 정체성이지 직업이 만약- 아니다. 예, 뭐 정체성도 정체성이지만요. 직업이라면 진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는 시급이 마이너스입니다. 제 돈을 써가면서. 멋있다. 네, 그렇고요. 네. 하루 14시간 글을 쓰고 번역하는데 일을 바치고 있지만 시급은 마이너스입니다. 담당 파트는 예능과 수다 그리고 느끼한 목소리. 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담당하는 건 얘기 안 했구나. 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DC. 아직 아니에요. 저 하나 안 네, 했어요. 아직 안 네. 했어요? 제 덕력은 한없이 작고 매소하고 좁습니다. 근데 그게 분모가. 아니에요. 아니요. 우주에 비하면 작죠. 그쵸. 우주에 우주에 비하면 비교할 작죠. 수는 없죠. 여기서 제가 제일 쪼렙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말도 안 여러분 돼. 진실은 방송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자기가 덕후가 아니라고 하는 덕후만큼 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DC.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위주로 하는 곳이지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쪽 위주로 담당할 것 같은 씹덕의 DC입니다. 씹덕. 10가지 덕이 풍부한 사람이죠. 네. 이제 완선 씨.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덕미가운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완선입니다. 여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행 진행을 담당하고 담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에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쵸. 담당이 많죠. 느긋, 아흥 이런 거. 하던 게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생활이 그렇잖아요, 원래. 네? 생활이 뭐해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생활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엿보기와 왜, 거리두기에 대해서 왜 내가 네. 진행하고 있지 근데? 제가 자기 소개하는 동안 다들 진행을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진행 자리를 네.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 제 겁니다. 네. 내리쳐. 네, 보이는데 진행할게요. 이번 주 네 엿보기에 대해서 사실 그 엿보기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피핑톰 있잖아요. 피핑톰 이야기가 아마 가장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눈 찔린 이야기죠? 네. 훔쳐보다가. 그 레이디 고다이버가 네. 그러니까 그게 영주의 부인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악동 영주의 부인인 착한 레이디 고다이버가 그러니까 영주가 너무 가혹행위를 많이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영주가 그럼 네가 그 옷을 다 벗고 그 말을 타서 마을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그럼 그 네가 말을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말을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아무도 너의 나체를 보지 않는다면 너의 말을 인정해 주도록 하마. 아무도 뭐 그런 보지 거예요? 않는다면이 아무도 보지 아니라 않는 얘기는 없었을 그냥 거예요. 이제 그냥 너는 옷을 벗고 입지 돌아라. 말고 부끄러움을 보여라. 근데 뭐 이런 거군요. 그거를 입지 말고 도르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영주가- 예. 제가 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네가 인터셉트가 힘들어. 네, 부끄러우니까 이제 자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마을 사람들이 레이디 고다이버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겨서 그걸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아무도 당신이 이제 옷을 벗고 달리는 걸 보지 않겠다라고 아, 해서 그 레이디 고다이버가 아침에 이제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았다. 말을 벗고. 네, 말을 벗고 거기서 초콜릿 고디바가 나왔죠. 아, 그렇죠. 네, 고디바가 거기서 나온 거죠. 어쩐지 네.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빠지고 싶지만 네 원론으로 초콜릿. 돌아가서 다음에 한번 초콜릿도 하죠.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훔쳐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게 피핑톰, 그러니까 엿보는 톰이고 그래서 눈이 찔렸다.
네,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눈이 찔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보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예뻤겠지. 평생 동안 그 장면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살았더라. 뭐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본 뇌 네.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여자의 누드였다. 뭐 그런 거 아니 기억해요. 진짜 말을 탄다는 게 그 에마 부인 있잖아요. 에마 네. 부인은 말 타고 나오잖아요. 그 네. 이전에 D.H. 로렌스 소설 같은 거에도 그런 묘사가 아마 은유적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말이 남성성의 상징으로서 에너지의 상징. 네. 그 나쁜- 말 뭐뭐라고도 하잖아요. 네, 뭐 스텔리언, 종마 뭐 이런 식으로. 저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연극 고전 연극 중에 에쿠스. 네, 에쿠스. 피터 셰퍼의 그렇죠. 에쿠스. 네, 거기서도 말이 정말 네, 남성의 상징이죠. 거기서도 눈을 찌르지 않나요? 네, 그 아마 내용이? 그런 말의 그러네요. 눈을 다 찔러버리죠. 예, 예. 네, 여튼 엿보기 살벌한 얘기로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엿보기에 매력을 느끼냐? 그건 아무래도 그 관음이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보는 걸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훔쳐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 짜릿한 게 권력을 될 수 잡고 있고, 있다. 그리고 상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드리진 않지만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 속에서 마음대로 건드릴 수 가려진 있는. 부분은 네, 자기가 그런 마음대로 부분도 그릴 있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떠듯하게 보는 것만이 그러니까 볼 때와는 달리 몰래 보는 거니까 제한이 망상의 되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나와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 휩쓸릴 염려도 없고. 사람이 안심된 상태일 때 가장 상상력이 발휘하기 좋은 상태. 아니요, 아주 안심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살짝 자극이 있으면. 네, 긴장되죠. 왜냐면은 그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를 이제 배덕감. 범하는 거니까. 예, 그런 점에서 관음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도색 서점에 어서 오세요란 작품에서 그 도색 서점의 주인인 점장이 도찰물을 중심으로 사가는 이런 고객에게 물어봐요. 아, 당신은 왜 이렇게 도찰물 계열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막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코를 파고 막 대충 코 풀고 막 제대로 닦지도 않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여자의 추한 모습을 보면 진정한 속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지배 집에 욕을 거죠. 채우기도 하고 흥분도 하게 되고 나는 너의 이런 모든 이야기를 걸 한다고 알고 하더라고요. 있어.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봤으니까 특권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한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 화장실에서 그러는 거.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기도 네, 하고. 그걸 봄으로써 내가 뭔가 약점을 잡았다, 내가 힘이 있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인간이다, 약간 이런 인상도 주지 않나. 이게 작품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작품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통 주인공의 약점을 드러내주면 주인공보다 그 읽는 사람이 더 우위에 서게 돼서 감정이입이 쉽게 일어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 근성물을 주로 원작을 썼던 카즈와라 이키의 네. 작품들을 작품들을 주로 보면 주인공이 그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보통 가장 멋없을 때, 얻어맞아서 정신이 잃었을 때, 뭐 좀 나쁜 말이지 막 똥오줌을 지릴 정도로 너무 얻어맞아서 정신이 잃었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묘사를 되게 상세하게 해요. 일부러 약점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보는 사람이 이입한다. 그러니까 얘가 슈퍼맨인데도 그런 점이 나오니까 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슈퍼맨도 약점이 있죠. 그래서 만든 실제로.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슈퍼맨이 너무 완벽하면은 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이입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목적으로 그 나온 게 크립토나이트가 아마 라디오 드라마에서 너차고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여주기에는 그런 슈퍼맨이 워낙 신적 존재니까 약점을 네. 보여주는 게 네. 상상이 안 가지만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얘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서술을 할 수 있으니까 소설처럼 아, 약점이야 약해졌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러면 다 거니까. 이제 얘기가 돼버리니까. 네. 나중에 이제 물론 영상으로도 다 표현이 그렇죠. 됐죠. 그 배트맨도 그러니까 조커가 배트맨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영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웅이 있으면 영웅의 몰락을 바란다. 영웅이 그렇죠, 추락하려고 그렇죠. 한다. 예, 아주 영웅의 미국적인. 추락을 즐기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관음증적인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신상털이도 어느 정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의 시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 걸 별거 보여주죠. 아니거든요. 막 너 예전에 악플 단 적 있어 뭐라거나 아니면 너 이 학교 다니지 이런 거 자기가 안다고 키보드 배틀에서 승리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 논리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상털이를 하고 나면은 신상털이 당한 쪽은 키베에서 자동스럽게 패배한 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걸 까버리는 사람은 뭔가를 더 안다, 더 이긴 알고 게 있다라는 걸로 결국은 해서 정보가 이기게 힘이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근데 정보가 힘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정보는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정보들이에요. 네, 사실은 구글에 때리면 다 나오고 네. 알고 보면. 아니 그 에미넴 나오는 영화 8마일 있잖아요. 아, 예. 거기도 이제 랩 배틀 때 서로 욕하는 게 기본이에요. 서로 네, 맞아요. 그 디스. 상대방의 네, 약점을 이제 내 디스하는 게 랩에서 승리하는 네. 방법이고. 너 뭐 되게 거리에서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사립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막판 장면에. 네. 제가 또 원래 힙합 초창기 힙합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뒷정보를 까발려대는 그런 내용. 정보전이군요. 정보전. 정보전이에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실은 한 동네 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영화나 이제 소설로 가면은 아까는 안 했죠. 그 뭐 소우라든가 일부에서 아니면- 얘기했던 뭐 네. 소나 뭐 그런 걸로 가고 아니면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네. 네. 그런 감각이랑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정말 뭐 같아요. 안전함 그런데 그 나중에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갓오브워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음. 그렇게 이제 썰고 떨어지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찰하면서 신의 시점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쾌감을 즐긴다라는 게 동양 작품보다는 서양 작품에서 서양 작품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프랑스나 미국 쪽 유럽, 작품, 유럽도 독일 이런 데는 좀 덜 그래요. 독일 같은 데는 관념적으로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관념의 세계가 중요한데 남의 관념의 세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 프랑스 소설 쪽에 그런 게 많거나 영미 쪽에서는 그 느와르 소설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예. 제임스 엘로이 같은 사람들이 그 네. 뭐였죠? 블랙 달리안가? 맞을걸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는 것 같아요. LA 컨피덴셜이 번역이 돼서 예, 나왔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 비판받는 이유 혹은 칭찬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신의 시점에서 모든 인물들을 관리한다는 것. 그런 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히치콕 영화도 그런 그렇죠. 특히 영화 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새의 시점에서 보는 거를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신의 시점이라고.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시점이다. 3인칭 조감도. 관찰자 시점. 예. 하지만 동양 쪽에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신의 시점에 딱 어울리는 작품을 하나 알아요. 어떤 취작이라고 하죠. 아. 시우사쿠라고 하는데 아, 웃어버렸어. 이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저는 다 거기에 알면서 나오는 왜 그러십니까? 그 취작 맞죠? 예. 예. 뭐 이렇게 모르는 척 한번 하는 거죠. 약해요. 슈샤크 둘째 형제 슈샤크 얘기하시는 거죠. 아 셋째 형제구나. 걔가. 셋째는 키사쿠일 아니요 넷째예요 기사쿠가. 넷째인가? 왜냐면 그 모르는 그 아. 형이 한 명 있어요. 그 하게사쿠라고. 서로 랩배틀하고 네, 하게사쿠라고 한 명 더 있어요. 자세하네요. 네. 예, 서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어요. 덕력이 한없이 영에 수렴하는 지난주였습니다. 역시 제가 부족하네요. 네. 해냈다. 역시 내가 부족해. 안 돼. 취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취작은 그 한 여고생 기숙사의 경비원의 이름입니다. 경비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도찰을 해서 협박을 해서 이렇게 네. 에로에로한 장면까지 가는 게 목적인 에로 게임인데요. 이거 이야기 계속해도 되나? 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찰에다가 아예 뭐라고 하죠? 그 근데 취작에서 가장 재미난 점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면 주인공과 취작이 분리가 돼요. 정확히 예. 말하자면 플레이어와 취작이 분리가 돼요. 플레이어는 진짜로 이 게임의 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그 안에 다른 여주인공과 협력을 해가지고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과 협력을 해서 취작이 이런 도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치. 그러니까 신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요. 갱생시키는 내용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짝에서요. 네, 그건 다음 짝이죠. 다음 키사쿠죠. 짝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의 위치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관찰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관찰을 막는 사람이기도 한. 네, 그러니까 추적후의 입장에 서서 그 관음을 계속 할 것인가, 나쁜 짓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에로씬도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취작의 시점에서 보이는 에로씬이 있고 취작이 하고 있는 잘 걸 옆에서 만들었네. 보고 있는 에로씬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전작도 음. 그 1인칭 시점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드벤처 게임의 네. 형식인데 탈출 게임? 네, 이렇게 탈출 하면 게임 되나? 지금으로 네. 얘기하자면 탈출 게임 검은 방 같은 그런 류의 게임인데 그 야한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녹화된 비디오를 보는 거라서 게임을 올바르게 클리어하려면 하나도 보지 말아야 돼요. 즉 다 구해야 돼요. 주인공이
그 이사쿠라고 하는 인물의 네. 그런 그 음모를 막아서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갈등하는 거죠. 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야한 거 보려고 샀는데 일본의 경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복돌했으니까 네. 야한 거 보려고 샀는데 뭐야 이 게임을 클리어하려면 하나도 안 봐야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주차 플레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 CG 감상 모드도 있고. 전작인 유작의 경우에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감상 모드라는 아까 말씀하신 네. 건 있는데 그런 구조상으로는 없었는데 그거를 두 번째 재밌네요. 작에서는 가져온 거죠. 그 게임의 구조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관음 자체 그러니까 대화하고 그러지 않나요? 슈샤쿠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너도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누구냐 하면 플레이어 자신이에요. 은근슬쩍 이게 게임 안에 세계임을 계속해서 네. 인지시켜주는 제 4의 벽이라고 하는 네. 그걸 넘는 네. 제 사이벽 뭐 그런 거 쓰시면 이제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예. 제 4의 벽은 연극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연극 무대에서 관객과 무대 사이에 일종의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대는 3면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벽까지도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무대 그가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음증 자체가 권력이다라는 것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무대 안에 있는 사람은 무대 밖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무대 밖에 있는 사람은 관객석의 상황이나 무대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작에서 제4의 벽이 가장 확실하게 무너지는 장면은 진엔딩 장면인데요. 취작의 이런 음모를 막고 변태짓을 막은 다음에 그 여주인공 진짜 여주인공인 에리가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갖다 대라고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니터에 손자국이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그 취작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농담이 돌았을 정도로 이거 제가 이따가 얘기하고 싶어서 막 준비하고 있는 네, 애틋함은 거리두기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에 딱 맞는 주제예요. 네. 그래서 제 친구 중 하나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야, 그 친구가 좀 빨랐어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친구죠? DC라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중간고사 때 그래가지고 밤새서 취작을 하느라 중간고사 시험날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런 식으로 막 그따위로 사니까 서울대 가더라고요. 서울대 가가지고 역시 번뇌의 힘은 그냥 위대한 거예요. 석사 그러네요. 논문 끝내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네요. 나쁘다. 저는 그런 중학교 추억이 없긴 하지만 네. 아니 왜 여기서 뒤로 빼세요 다들. 저는 저는 깔고 진짜로 닦았는데. 문장으로만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그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게임 세계 정해져 있는 게임 세계가 망가지는 네네네.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연극에서도 네. 무대 제4의 벽을 넘는. 네, 제4의 벽을 넘어버리면 극중 안에 있는 리얼리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대에 있는 배우는 절대 관객이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철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제가 약간 일종의 트릭스터 캐릭터였기 때문에 한번 마주쳐 버렸어요. 근데 와 깨지죠. 완전히 다 깨져 버렸어요. 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구나. 그날 엄청나게 혼났는데 너희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관음증을 포기하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라고 하는 즉 엿보기와 거리두기를 포기해서 거리를 0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그 순간 무너져 깨지죠. 버려요. 양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만지는. 구체적이고 무게가 있는 그런 진지한 관계가 되거나 파일럿에 잠깐 나왔던 전이 공간이 생기면서 아 그렇죠. 파일럿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이 공간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는. 아니요 파일럿은 저희 궤도 얘기를 했고요. 파일럿에서도 궤도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나왔었나? 전이 공간 얘기 네, 전이 공간 얘기했을 텐데. 네, 그럼 이건 듣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으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에 네. 롤플레잉 게임이 원래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세계 안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리플레이 소설이라는 게 리플레이라는 게 있죠. 존재한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네. 옛날에 여러 유명한 판타지 작가분들이 리플레이를 그대로 소설화시켰다는 얘기. 네. 그런 걸 보면 RPG를 즐기는 계통의 사람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밖에서 관찰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네, 사람이 게임 있죠. 마스터. 게임 마스터도 있지만 게임 리플레이를 네. 보는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독자들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라보고 있는 리플레이 소설에 자기가 개입 물론 불가능하지만 상상적으로 우디 앨런 영화 마냥 개입을 해버린다면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가 되든가 리플레이 네. 그렇지만 그건 리플레이라고 하는 세계는 깨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좀 추상화하고 그렇죠. 이제 실제가 아니라 상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진짜 딱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졌죠. 실제 네. 앨리스인 소녀한테는 이제 손도 대지 않고 그렇죠. 정말. 전 거기서 의심스러운데 여러 가지가 그게 과연 손대지 않은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그러니까 갔을까? 앨리스한테 손댈 수 있었으면 앨리스라는 작품을 쓰지 절대 않았을 나오지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건 네. 인정.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2D를 좋아하는 저희가 우리 네. 넷다 2D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2D도 좋아해요. 영화- 2D도 아니 영화도 2D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2D도 네, 영화 보는 것도 2D예요. 이렇게 변명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니터 안에 있는 그녀가 그렇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예. 이상적이고 훌륭한 이유는 모니터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만화인데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만화에 보면 예. 초창기 거예요. 초창기 부분의 에피소드 중에 모니터에 있는 여자만 계속 홀려서 바라보는 남자가 하나 나와요. 그때 여신 베르디안디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저렇게 사랑해도 그녀는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못하는데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의 90년대 초반에였는데 지금은 무슨 말이야 러브 플러스를 해보라고 라고 네. 편의점과 러브 플러스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뭐 그런 게 아. 나와버리잖아요. 쇼키스의 맛은 액션 필름의 맛. 그런 분이 진짜 있다죠. 네. 그 그러니까 그 BL 뭐 주로 이제 동인녀가 소비하는 BL도 사실 거기 그러니까 남자 커플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소비하기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유명하죠. 네. 연애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그러니까 연애 그 자체를 다루고 싶기 때문에 한번 추상화를 시켜서 남성과 남성의 연애를 다루는 거다라고 그 당시에 한창 미소년을 그리기 시작하던 일본의 70년대 순정 만화가들 무슨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은 드는데 약간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 그게 예전에 그보다 더 예전에지 일본의 다이쇼 시대 뭐 이럴 때면은 여학교에서 여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거리두기란 거죠. 독자만의 그러니까 실제 연애하고만 거리두기란 게 아니라 작자도 여자와 여자 관계면 자기가 이입할 여지가 있으니까 남자와 남자의 관계로. 그러니까 아니면 여자와 여자의 관계의 경우에는 그 여자 두 명이 여기 있는 나인 여자와는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뭐랄까요, 그 상상적인 이상적인 여성이 네. 돼버리니까. 말이 밑에. 마리아님이 보고 있어. 저도 요거 나왔는데요. 아 네. 그러셨나요? 네, 심지어 로자리오를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야, 정말인가요? 너 후배한테 줘라고 선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있고요. 아직 잊지 못해서. 아닙니다. 잊지 못해서. 그런 후배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거 안 띠를 만나지 못한 학교에 거야. 마리아상이 없었다고요. 다 같이 탄식했어 탄식. 다. 유가수상 이런 거 있고 단순 언니가 보고 계셔. 네. 이런 뭐랄까요? 원래 로맨스 소설의 원래 로맨스 소설을 얘기하자면 네. 그 거리를 둘수록 로맨틱하다라는 그런 법칙이 그럼요. 있어요. 특히나 이야기 구조상의 절대적인 구조일수록 로맨틱합니다. 계급적인 그렇죠. 계급적 차이. 그러니까 중세에는 계급적인 차이였고 네, 그렇죠. 이제 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현대는 이제 이제 신분상의 차이, 그렇죠. 부자와 부자. 가난한 사람. 그 보드빌이라고 하는 장르의 외국 그 미국에서 발달했던 보드빌이라고 네. 하는 쇼에서 보면 그런 로맨스는 항상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여자예요. 왜냐면 신분의 차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신분의 차이가 그렇죠,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뛰어넘으려 해야지 로맨틱해지니까. 이것도 결국엔 거리가 없으면 로맨틱한 감정,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거일수록 애틋해요. 더 강해지죠. 절대적일수록 예를 들면 시공간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거나 SF 같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저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는 그거에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 번안을 한 만화만 봤는데 그 미국의 단편 소설 제니의 조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래에서 온 여자아이가 과거의 남자가 위대한 미술가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건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아이가 매일매일 커요. 한 살씩 먹어서 커서 와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랑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사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해서 떠난다는. 그래서 영원히 그 여자를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뭐 그런
그 시간을 말도 안 달리는 되는- 소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바로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예.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사실은 이거를 아, 이거를 그런 바탕에 느낌이죠. 두고 만든. 그 시간을 거예요. 달리는 소녀, 그러니까 저 애니메이션 판에서는 남자가 그림을 보려고 오잖아요. 네, 과거로. 그렇죠.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저는 이제 원작을 쓴 스시 야스타카의 팬인데요. 스시 야스타카가 쓴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시달소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기억해 보세요. 머리 긴 이모 나오죠. 이 이모가 소설판 주인공입니다. 네. 소설판에서 타임리프하면 라벤더 향이 난다는 묘사가 있어요. 음, 그래서 라벤더 차 마시고요. 음. 소설판 그래서 미술품 복원하고 있는 건데 음.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작 단편소설을 읽고 네. 영화판 옛날 나왔던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을 봐가지고 그 장면에서 으아 이렇게 해서 그런 감동을 요소를 넣는 느껴서. 게 정말 좋은 예, 것 근데 같아요. 아무도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아, 빵 터서 울고 있는데 으아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요. 뭐야 저 스타트랙 그 신극장판을 보는 그 느낌. 예, 그래서 저 네. 뚱땡이는 뭐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네. 그 뭐랄까요 성격이 차이는 있어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뭐 공간의 차이라면 초속 5cm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신카이 마코토 네, 정말 신카이 마코토. 거리 변태죠. 거리 변태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게 일본 그 로맨스의 기본입니다. 아, 초속 5cm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죠? 초속 5cm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봤어요. 네. 뭐였죠? 그게 저는 정확하게? 영화가 네. 극장에 가서 봤어요. 네, 그 이제 개봉했을 때 막 매우 분노를 했던 게 에피소드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냥 거의 뮤직비디오 수준으로 그냥 휙휙휙 지나가고요. 그래서 네. 상영 시간이 매우 짧아서 뭐지 이건 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화면 되게 예쁘고 잘 만들었고 이제 초속 5cm도 그 저기 별의 목소리처럼 아 예. 네, 멀리 있는 그녀와 그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만나지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애잔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걸 예쁜 그림에 담아내는 그런 영화였죠. 신카이 마코토가 세대상으로 보면 그 스치 야스타카가 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 청소년기에 읽었을 법한 나이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일본의 만화 평론가이자 만화 스토리 작가이기도 한 이제 소설가이기도 한 오츠카 에이지가 이야기의 명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아예 하나의 명제로 끌어냈어요. 이야기 주제 중에 제니의 명제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로 애틋하게 만들고 싶으면 둘 사이를 최대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거리를 만들어라.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세련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거지. 그거는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 저기 로맨스의 원래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로망스, 그렇죠. 기사 문학이라든가 그 로망스도 원래는 그런 이제 거리를 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만나는 거 자체를 아예 그 생각하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그런 손수건만? 플라토닉한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생각나는 작품 중에 하나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 아, 예, 아, 같은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생각나는데 생각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게 잘 그렸네요. 네, 그런 그렇죠. 거리나 네. 이런 거를. 거리.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네. 거리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계열로 얘기하자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호시노 노부유키의 그 2001 천일야화였나 스페이스 천일야화였나 하는 네. 단편집, 맞을 거예요. 예, 단편집 보면 블랙홀에 갇혀서 다른 여성, 다른 남자의 아내인 여자를 사랑하는 블랙홀에 갇혀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아니면은 그 광속 여행을 광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나이 먹는 시간대가 달라지는 이런 식의 로맨스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근데 그- 광속이라고 하면 또 의외로 이제 SF에서는 반대로 이용하기도 하죠. 상대방을 기다리는 용도로 쓰기도 하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SF니까 가능한 거라면 기사 로망스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죠. 아예 이터널 워먼이라 그래서 네. 이상적 여성, 레이디. 영원한 여성 레이디를 상정해 놓고 실제 인물은 이데아 이론처럼 실제의 그 영혼의 여성의 일종의 상징 아이콘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보통 그 레이디는 이제 주인, 그러니까 영주의 부인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그게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레이디니까. 그래서 뭐 이제 부인이 목욕하러 가면은 이제 따라가서 시중 들면서 목욕하는 거 보면서 손 하나도 안 대고 이제 시중 들고 옷 갖다 주고, 네 그런 게 이상적인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었죠. 그런 사랑 얘기 중에 가장
그 문학적으로 그런 번뇌를 승화했던 사람이 일본의 미시마 유키오입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정말 그런 사람이네요. 예, 미시마 유키오의 그 사람은 탄미주의, 유미주의로 유명한데요. 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 작품을 썼느냐? 간단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름답지 못했어요, 스스로가. 즉 나르시즘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 게다가 동성애자, 뭐 물론 유족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에이. 동성애자가 네. 아니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기 네. 때문에. 예. 그 미시마 유키오의 데뷔작만 봐도 그래요. 동성애자가 자기 고백하는 가면의 고백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보면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느껴요. 나는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나를 씻겨줬던 나무 대야의 냄새나 그런 거 다 기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그 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리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미시마 유키오가 거리뿐이 아니라 사실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에서 에로티시즘을 찾아냈었어요. 처음에는 디테일한 아주 작은 걸 관찰하는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네.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작품이 망가진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사람이 망가져 버렸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미시마 유키오는 그런 그런 모습이에요.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실제로 제가 사진 봤을 때 미시마 유키오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그 아프고 뭐 폐병 걸린 환자 뭐 그런 이미지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일화가 있어요. 이 일본의 유명한 지금은 나이가 많았지만 미와 아키히로라고 하는 샹송 가수가 있는데 엄청 아름다웠어요. 일본의 처음은 아니지만 여장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성적 지향성도 드러내고 당당하게 활동하던 사람인데 미시마 유키오와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왈츠를 추는데 몸을 이렇게 만진 거죠. 이 영화 미시마,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 전기 영화에도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만지는데 패드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빈약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유 미시마 씨 어디 있어요? 전 패드밖에 없는데 나 패드랑 춤추는 거예요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갑자기 그때는 옷에 패드가 들어가 있었죠. 일부 넣었어요 또 게다가 몸이 왜 너무 없으니까. 왜소하니까. 없으니까 스트빨이 안 나니까 스트 안에다가 패드를 잔뜩 넣어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화 미시마에서 보면은 비가 오는 건 아니었구나. 하여튼 뭐 대문 앞에서 우리 둘 다 미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 미의식을 거울을 보면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난 그러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요. 몸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몸을 키우고 나서 남성성이라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네. 언어의 남성성, 추상성을 획득한 순간 나온 작품이 금각사였어요. 그 전의 작품들은 지금 읽으면 진짜 좀 그래요. 예, 도착적이에요 정말. 일본적 도착적인데 금각사는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금각사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제 멘붕을 같이 느끼시라고. 들어보죠. 간단합니다. 말더드미가 주인공이에요. 그 스님인데 자기가 말더드미라는 것에 굉장히 의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불구인 친구가 있는데 아름다움은 곧 불구와도 같다. 아름다움은 불구 같은 거라서 혹은 이제 충치 같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짓눌려서 미국이 공습할 때 타버렸으면 하고 생각했던 주인공이 안 타니까 미와의 거리감을 즐기지 못하고 그거를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거리를 못 견디고 부르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부르지름으로써 이 사람은 해방됐다고 느끼는 걸로 끝나는데 미시마 유키오는 그 이후로 우익 파시즘에 빠지고 그렇죠. 더 이상 제 4의 벽에 사라져 버리니까 현실로 폭주해서 들어가 버렸네요. 현실과 픽션이 뒤섞여 버려서 그때부터 현실 사회에서 우익 테러를 벌였던 사건을 226 사건, 니니로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다룬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제 4의 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계속적으로 그 거리 유지가 안 돼서 결국엔 자살을 해버렸죠. 자기 스스로 할복 자살을. 네. 예, 현실과 그 폭주한 나머지. 거리를 메꾸지 못한 나머지 폭주한 나머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제한선? 그렇죠. 자기 자신의 거리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 거라면은 그 억압이 너무 심해서 폭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빅토리아 시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빅덕인 건 아니고요. 네, 빅토리아는 좋아하지만 아닙니다. 네. 좋아하지만 덕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거리두기를 너무 심하게들 하세요, 맞습니다. 다들. 제가 모리카오를 왜 좋아하겠어요. 예, 여튼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가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집권하던 시대였죠. 예. 그 시대가 이제 영국에서는 그 뭐랄까 부흥기 빛나는 시기였고 산업화되면서 또 이제 신문물이 막 가장 잘 나가던 들어오고 시기. 전기가 통하는데 그 과거의 영광은 아직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은 검열이 제일 심하기도 했어요. 특히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탁 다리가 야하다고 거기다 다 싸놓고 그 천으로 다 싸놓고 이제 애는 태어났는데 애가 왜 태어났는지 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도 품지 않고 여자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또 여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억압이 심하다 보니까 뭐 여자는 갖고 있는 권리 그러니까 돈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 없고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뭐 너 나가 이러면 그냥 그날로 길바닥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되게 무력하고 아름답고 그런 존재였는데 굉장히 역사적이네요. 동시에 여왕이 있었을 텐데. 네, 동시에 성매매율이 최대였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게 여자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제 거리에 나가면 한 골목 막 돌면은 이제 매매춘 이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실은- 쫓겨난 여성들이 할 일이 없었을 테니까. 여자가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그 자체가 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폭주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집에 있는 여성이란 제약이 사라진 여성이니까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억압으로 생겼던 엄청난 망상, 네. 번뇌가 그대로. 그냥 뭉게되면서. 그러니까 정숙하지 않은 여자는 강간해도 된다. 뭐 네, 이런 그런 것과도 거죠. 왜냐면 좀 여성이 다르고. 아닌 거니까 더 이상. 네. 검열이 있을수록 강해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 게 베르세르크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베르세르크에서 주인공이 예전에 소년병이었던 시절 용병 그렇죠. 부대에서 소년병으로서 살아가던 시절에 어떤 다른 용병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 양부에게서 돈 주고 너를 샀다 이런 대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그 대사를 이해를 덮치는데 근데 그 대사가 한국에는 네. 너의 등짝이 보고 싶다 네. 등짝을 나름- 보자. 검열됐죠. 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아니,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나올 이유가 용병이 없죠. 대사를 하는 장면 타이밍도 아니었고 완전 주인공 생뚱맞죠. 가치가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결교하는 장면인데 거짓말이야를 등짝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야기의 주체조차 바꾼 그렇죠. 거였어요. 그 번역가분의 말에 의하면 제대로 번역을 해서 넘겼대요. 편집부에서 수정을 한 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검열 때문에. 가장 전설된 대사죠. 그렇죠. 네, 그런 덕분에. 일본에서 뭐 베르세르크의 명대사 뭐가 있을까 하면 뭐 바친다 이런 거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에서 등짝을 보자 등짝을 아니겠습니까? 등짝을 보자. 네. 아, 야니하게 했으니까 좀 네. 다시 기분이 난다. 좀 지쳐 있었어요. 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검열이 정말 자극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 하지 못한 게임이 제일 재미있잖아요. 그쵸. 아, 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윈도우 98에서만 돌아가는 그 게임들. 제가 여기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콘솔 게임을 되게 네. 좋아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콘솔 게임은커녕 게임 자체가 존재할 네. 수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신 게임 잡지를 사죠 그러면. 게임 잡지 살 돈도 없었어요. 처음에. 아유. 그래서 그게 매달 나오는 잡지인데 네. 개간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 돈이 생기고 모이면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옛날 게임 잡지들에는 공략본 그쵸, 대여가 그쵸. 거의 대사집 한글판이 없으니까요. 공략본. 대사 그러면 좀 그걸 주의해서만. 전부 읽고 머릿속으로 스크린샷을 보고 뇌내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꼭 네. 합니다. 꼭 합니다. 저도 그거. 이슬을 그렇게 플레이했어요. 네, 뇌내 플레이가 훨씬 재밌는 이유가 제한이 없으니까 막 복주해요. 살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게임 잡지를 보면은 정말 재밌죠. 근데 실제로 그 게임을 하면은 이게 이런 그렇죠. 거였나? 아, 귀찮아. 뭐 어떻게- 이것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예요. 게임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그 그렇죠. 재미를 재미를 한번 망상을 더. 통해서 그걸 없앴으니까 폭주하는 재미는 있는 반면에 그 덕에 실제 게임을 접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 저 이슬을 그래서 플레이를 못했어요. 뇌내 플레이를 맞췄는데 내가 생각했던 실제로 캐릭터의 플레이하니까 성격이 그게 아니야. 아니고 목소리도 다르고 내 장면도 머릿속에는 안 저렇게 나오고. 움직이지 않거든 애들이. 그렇죠. 아니요. 제 그 컨트롤 실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죠. 그 문제죠. 그건 그러면. 다들 마찬가지고. 네. 그 일본의 오카다 토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오타킹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게임의 얘기는 아닌데 만화인데 애니메이션 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의 작화랑 실제 작화랑 다르다. 네. 네, 아. 너무 그돈 때문에 못 따라가니까. 작화를 줄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빅토리아 시대라든가 네. 뭐 혹은 게임 뇌내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빅토리아 시대 문학 네.
게임에서의 뇌내 플레이 이런 것들 있지만 픽션의 세계잖아요. 네. 픽션의 세계가 없었으면 미시마 유키오처럼 현실에 가서 복주했을 거라는 거죠. 아, 음. 즉,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빅토리아 시대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망상으로서 픽션의 세계로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 잭인가요? 네. 잭 더 리퍼가 아,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의 사회, 물론 실제 그 연쇄살인마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네. 그림자 잭은 잭더 리퍼랑 상관이 없고요. 그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야동이 위험하니까 야동이 이제 성범죄를 조장한다라는 게 그렇죠. 흔한 편견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대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은 야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동을 보고 자해를 하는 횟수가 적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좀 통계가 왜곡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성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시마 유키오 본인이 했던 말이에요. 언어는 무력하다. 언어는 힘이 없다. 따라서 나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상해졌던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 세계에서 뭔가를 망상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순간 즉 현실에서 살면서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는 음. 깨달음을 네. 얻으면서도 속세에서 사는 이게 엄청난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망가지든 사회가 망가지든 그러니까 픽션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미시마 유키오가 몸을 직접적으로 키우지 않았더라면 절대 할복을 한다거나 물론 그런 네, 문학도 안 픽션에서만 났겠지만 했겠죠. 했었겠죠. 대신에 물론 그 문학의 힘은 약했을 거예요. 문학의 힘은 분명히 약해졌을 거지만 현실 사회에서 이런 쇼킹한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목숨,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까운 목숨 잃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변하기 이전에 너무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런 네. 것처럼 게임을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내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를 현실에서 내내 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면 전 절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예. 내내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 픽션에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도둑질 안 하고 끝났던 거죠. 네. GTA가 현실로 들어오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픽션의 세계에 검열을 해버리면 현실 사회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네. 네.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좀 일리 있다고 느끼긴 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동은 안 보고 게임은 하니까 알겠는 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걸 게임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거리가 있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게임이라는. 실제로 폭력적인 행위를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게임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리카오르가 변태라는 이유가 망상 속에 있는 패턴을 직접 그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있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기 그거를 다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네. 발생하는 거긴 한데 그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림으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픽션으로. 네. 현실 사회에는 여자를 훔쳐가지고 패턴을 보면서 이쁘다고 이랬으면 분명히 범죄자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라는 네, 그렇죠. 만화의 네, 명대사가 DMC. 하나 있죠. 그 나는 음악에 감사한다. 음악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연쇄살인마가 되었을 테니까. 그렇죠. 아, 그런 대사가 거랑 있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는 거였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음 이제 엿보기와 거리두기에 대해서 네, 그 변태짓은 해도 괜찮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픽션에서 그렇죠. 이 아니-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 피해를 주지 않고서 어떻게 변태입니까? 일탈, 금기를 범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 그럼 정도껏 제가 이걸 합쳐서 얘기하자면요. 네. 얼마든지 망상의 세계에서 폭주하셔도 되는데 들키지 마세요. 이건 마치 들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후조시 거예요. 여러분. 폴더 들키는 거 원합니까? 팬픽 폴더? 아니 저는 없어요. 네, 아니요. 네. 제 주변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아. 남자애가 있어요. 아, 예, 후조 폴더가 열려버렸어요. 나 후단 씨가 남자예요. 후단 씨가 동인남이셨구나. 동인남인 거죠. 음. 이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본인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그래서 죽기 예. 전에 자기 하드디스크는 부시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부시고 죽어야죠. 네. 인터넷에서도 네. 그렇죠. 인터넷에서 사망 트위터 처리를 폭발시키고 네, 계정 세탁하고 캐시 다 주고 어떻게 다 주고. 김진태 시민 쾌걸에 이런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노 교수가 네. 자기 서재에 포르노 비디오로 이렇게 쫙 장식을 한 비밀의 이런 방이 있었는데 아 이거 없애고 죽어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남았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해.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그리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마누라가 방에 들어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끝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조심해야죠.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야한 이야기를 더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네. 했어야 됐어. 저희 야한 얘기를 바라신다면 저희한테 이제 청탁 반응을 아, 주세요. 피드백을. 여러분 야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아니면 아. 야한 얘기가 부족했습니다. 혹은 야한 얘기 싫어요. 뭐 기타 등등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네, 크로스카운터 네, S가 세 개인 크로스카운터 .wordpress.com이고요. CROSSCOUTNT 아 꼬인다. 아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검색하세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감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다음 화를 할 수 있고요. 그럼요. 여러분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장르나 네, 작품이나 네. 대사나 네, 네. 다 봤습니다. 반응을 주세요. 반응을. 제가 명대사 읽어드려요. 네. 손지상에게 그럼요. 부탁한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 코너 하나 하고 싶어요. 명대사 읽어주기. 네. 지금 하나 해보세요. 어떤 거 뭐가 할까요? 있을까요? 뭐 하나 던져주세요. 건담에서 네. 일단 샤 명대사 중에 샤 하나로 명세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군. 젊다는 것에 뭐였죠? 네, 이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대사 이거거든요. 제토 스트리머 오타쿠 가게르. 그러면 오. 제트 네. 스트림. 네. 제트 검은 스트리머 사문성, 어택을 검은 한다. 사문성. 네. 네. 그쪽이 더 네.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키마스 뭐 이런 거라든가. 네, 저희 덕력의 무한히 영에 수렴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여러분이 네, 반응만 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닥오닥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닥오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전이 공간 나왔던 거는 네. 저희 지난번 녹음했던 거, 지난번에 네, 녹음했던 지난번이 거 맞- 거기서 저번이 나왔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일럿은 나온 게 이것 아닌데 때문에 찬나가 열심히 들을 제가 거예요. 또 헷갈렸네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